전주 한옥마을의 고요한 가마 속에서 평생 흙을 빚으며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며 힘겨운 세월을 버텼고 이제야 웃음을 되찾는가 싶었죠. 그런데 결혼식 날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지켜온 삶이 무너지는 순간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집안. 전주 한옥마을 깊숙한 곳, 작은 도예 공방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가마 속 불길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슬슬 되었구나. 찻잔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흙을 빚고 말리고 유약을 바르고 구워내는 과정은 참을성이 필요한 일이었죠. 어머니, 장에 내다 팔 그릇들 다 준비됐어요? 아들 민수가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35살이 된 민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곁에서 흙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응, 찻잔 20개하고 항아리 5개 있어. 순덕 할머니는 깔끔하게 정리된 도자기들을 가리켰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빚어낸 작품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자. 민수가 도자기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 신중히 포장해야 했습니다. 민수야, 넌 언제 장가 갈 거냐? 옆집 할머니가 공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인연이 안 닿았나 봐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속으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다들 가정을 꾸렸는데 민수만 혼자였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데려와. 어머니가 잘해줄게. 순덕 할머니가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운 세월이 벌써 15년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완성된 그릇의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그릇들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좋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정성껏 만든 건데 소중히 써주는 사람한테 가야지. 순덕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김씨 모녀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은 저녁이 되면 조용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떠나고 나면 진짜 주민들만 남았습니다. 순덕 할머니와 민수는 내일 팔 도자기들을 마저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전시회 보러 갈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자기 전시회에서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 가서 많이 배워와. 순덕 할머니는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좋은 인연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럼 더 좋고. 공방의 불빛이 한옥마을의 밤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모녀는 내일도 모레도 묵묵히 흙과 불을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민수야, 일찍 자. 네, 어머니도 일찍 주무세요. 작은 공방에 평온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변화가 곧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전시회장은 다양한 도자기 작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한 작품 앞에서 감탄하며 서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곁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리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맞아요. 유약 색깔이 정말 독특하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소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도 도자기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전시회를 보러 다녀요. 소희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수는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습니다.
혹시 도예를 배우세요? 취미로 조금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좋아해요. 소희의 대답에 민수는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전시장을 함께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희는 민수의 도예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도예를 하신다니 멋져요. 그런가요? 사실 수익은 별로 안 돼요.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전통을 지키는 일이니까. 소희의 말에 민수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소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데? 도자기에 관심이 많고 성격도 차분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속으로 기대가 커졌습니다. 언제 데려와서 보여줄래? 다음 주에 시간 되면 모셔올게요. 민수가 약속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벌써부터 며느리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날 소희가 한옥마을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원피스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씨 어머님이시죠? 소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 소희 씨구나. 우리 민수가 이야기 많이 했어. 순덕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소희는 공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진 작업실이네요. 이런 곳에서 도자기를 만드시는구나. 소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차 한 잔 마실래? 감사합니다. 소희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직접 끓인 차를 대접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소희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감을 원했습니다. 아니야, 손님인데 어떡해. 손님이라니요. 가족이 되고 싶은데. 소희의 말에 순덕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소희는 그날 이후 자주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며 작은 도움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유약을 바르는 거예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손을 잡아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천히 골고루 발라야 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순덕 할머니는 흐뭇해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장에 가는 일도 도와줄래? 순덕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소희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장터에서 소희는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정성껏 포장해 드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 뒀네. 단골 손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소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직 며느리는 아니에요. 곧 될 거 아냐. 보기 좋다. 주변 상인들도 소희를 좋아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할머니가 순덕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덕이야, 저 소희라는 아가씨 말인데. 왜 무슨 일이야? 순덕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과일 가게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서울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미술품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대. 순덕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그런 헛소문 믿으면 안 돼.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번 주의해서 봐. 과일 가게 할머니의 말에 순덕 할머니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평소 행동을 보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가 공방에서 작업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소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소희야, 서울에서 무슨 일 했었어? 순덕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희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아, 그냥 회사 다녔어요. 미술품 관련 일이었는데. 그래, 어떤 일이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무직이었어요. 소희가 대충 넘어갔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생선가게 아저씨였습니다. 저 여자 이름이 소희 맞나?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랑 비슷한데. 순덕 할머니의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희가 가방을 식탁에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순덕 할머니는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방 안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미술품 투자 사기 관련 재판 기록이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순덕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서류를 넣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옥마을의 전통 예식장은 하객들로 붐볐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수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신랑 예복을 입은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응, 다 됐다. 순덕 할머니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큰 날인데 걱정을 내비칠 수 없었습니다. 소희 씨 가족들도 다 오셨나? 네, 사돈 어르신들 벌써 와 계세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소희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했습니다. 예식장 한편에서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신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텔레비전에서 봤나? 아니야, 신문에서 본 것 같아. 하객들의 대화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들렸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기 저 여자 이름이 뭐였지? 소희 아니야? 맞다, 소희. 그런데 그때 잡혀간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순덕 할머니는 참을 수 없어서 소희의 대기실로 갔습니다. 소희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님. 소희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니? 소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류를 봤어. 법원에서 온 문서 말이야. 소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단순한 민사소송이었어요. 민사소송이 뭔데? 순덕 할머니가 추궁했습니다. 소희는 말을 흐렸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곧 해결될 거예요. 그때 예식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맞다, 이 사람이야. 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 기사에 나온 사람.
하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희야, 진실을 말해. 순덕 할머니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 들어보세요. 뭘 들어? 우리 민수를 속인 거야?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식장에서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신부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식장의 폭발, 결혼 행진곡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한복을 입고 예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패백상이 준비되는 순간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예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이 결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순덕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소희의 가방에서 꺼낸 신분증을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소희가 아닙니다. 예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으로 수배 중인 전과자입니다. 순덕 할머니의 폭로에 하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희는 부정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법원 문서가 여기 다 있어요. 순덕 할머니가 서류들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소희의 사돈이라던 사람들이 황급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같은 패거리예요. 하객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에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소희 씨, 아니 당신 진짜 이름이 뭡니까? 하객 중 한 명이 소희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소희는 도망치려 했지만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경찰을 불러야 해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실제로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순덕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속은 거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었어. 순덕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진실이 모두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소희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예식장은 축복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숨겨온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소희 씨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순덕 할머니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또 속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빌려줬는데? 전시회 열어준다고 해서 1억 원을 송금했어요. 민수의 고백에 순덕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순덕 할머니는 분노와 절망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탓하고 싶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성실한 도예가 집안이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아들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순덕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식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사기 혐의자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하객들이 소희를 가리켰습니다. 소희는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소영 씨 맞습니까? 경찰관이 소희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술품 투자 사기건으로 수배 중이신데 동행해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소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예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소희 씨, 아니 김소영 씨,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집안이 이런 치욕을 당한 것이 분했습니다. 다들 집에 가세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순덕 할머니가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소희를 보며 민수는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의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한옥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희가 수갑을 찬 채 차에 태워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었구나. 불쌍한 민수 씨 가족. 주변 상인들이 안타까워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순덕 할머니와 민수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경찰관이 순덕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님,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억 원이요.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조만간 전화드릴 테니 진술서 작성하러 오세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소희가 저지른 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식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장식들만이 무너진 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예식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신랑 예복을 입은 채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자. 순덕 할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돼. 순덕 할머니는 아들을 위로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무너질 수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죠? 어떻게든 살아야지.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 순덕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들이었습니다. 순덕이야, 너무 상심하지 마. 그런 나쁜 년 만난 게 민수 잘못이 아니야. 돈은 또 벌면 되지. 건강이 최고야.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순덕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힘든 때 진정한 이웃의 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거짓으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진리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옥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순덕 할머니와 민수는 공방에서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벌써 몇 번째야. 순덕 할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앞으로가 중요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해요? 천천히 다시 모으지 뭐. 우리가 죽지 않는 한 방법은 있어. 순덕 할머니의 말에서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의 지혜였습니다. 가마에 불을 지피면서 순덕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흙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빚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그릇이 나왔습니다. 민수야, 사람은 흙과 달라. 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순덕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희의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고 하네. 순덕 할머니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자신들만 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다. 쉽지 않을 거야. 순덕 할머니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없어진 돈을 되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장터에 나가니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아서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순덕이야, 괜찮아? 괜찮아. 이제 정신 차렸어. 순덕 할머니는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도자기를 사러 온 손님들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좋은 그릇 만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더 정성껏 만들게요. 순덕 할머니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고객들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녁, 민수가 새로운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의욕이었습니다. 무엇을 만들 거야? 새 출발이라는 뜻으로 새로운 찻잔을 만들어 볼게요. 민수의 답변에 순덕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불길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 불길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굽는 불길이었습니다. 거짓의 죄를 태우고 진실의 그릇을 빚어내는 불길이었습니다.